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수요일 KTN 뉴스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최근 코로나19 검사 관련 지침을 수정했습니다. 확진 환자와 근접 접촉을 했더라도 증상이 없다면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신규 지침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검사 관련 지침이 나와 있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웹사이트입니다. 해당 웹사이트의 지침은 지난 24일에 갱신되었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근접 접촉을 했더라도 증상이 없다면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감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과 무증상 감염자도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주의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외사항으로 취약계층 및 의료진인 경우나 공중보건당국이 검사를 지시할 때는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CDC의 신규 지침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CDC는 이전에 전체 감염자의 약 40%가 무증상 감염자로 추정된다고 밝혔던 바 있습니다. CNN과 뉴욕타임즈는 익명의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트럼프 정부가 지침 변경을 위해서 정치적인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브렛 기르와 연방보건복지부 차관보는 성명을 통해서 지침 변경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최신 연구와 최선의 공중보건 지침을 반영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안전지침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침을 갱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떤 연구를 참고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기르와 차관보는 또한 검사를 줄이려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검사를 늘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DC는 최근에 여행 후 자가격리와 관련된 지침도 변경했던 바 있습니다. 고위험 지역에 여행을 다녀온 이후에도 증상이 없다면 14일간 자가격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톰 프라이덴 전 CDC 국장은 트위터를 통해 최근 CDC의 지침 변경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네, 이렇게 CDC는 코로나19 검사 지침뿐만 아니라 마스크 미착용 등 코로나19 예방 지침을 따르지 않는 이들을 대처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여전히 마스크 착용에 대한 갈등이 있는 미국의 모습입니다. 송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선 마스크 착용 갈등이 아직도 여전합니다. CDC가 제시한 팬데믹 상황에서 사업체를 운영할 때 적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에는 실내에선 마스크 착용을 강화하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한 번에 수용되는 인원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가 포함됩니다. 사업체 운영자들은 이런 안전 조치들을 고객들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마스크를 반대하는 사람들, 이른바 안티-마스크 집단들은 마스크 착용을 강요했다며 직원을 폭행하기도 하고 심지어 총격을 가해 범죄 살인 미수 혐의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CDC는 사업체들이 코로나19 안전 지침을 시행할 때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CDC는 만약 코로나19 안전 지침을 따르길 거부해 위협하거나 폭력적인 고객이 있다면 논쟁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위협적이거나 폭력적인 고객이 발생할 경우 우선 안전지역으로 이동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안전지역은 또 다른 출구가 있고 안쪽에서 문이 잠기는 방을 의미하고 이 방엔 전화 또는 위협에 관해 알람이 가능한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또 화가 나 있거나 폭력적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코로나19 안전수칙을 더 따를 것을 강요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CDC는 사업체 운영자들이 사업체 내 폭력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고객들과 직원들의 접촉을 최소화시키고 사회적 거리를 넓힐 수 있는 도로변 픽업이나 배달 등의 옵션을 제공할 것, 고객이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입장 허용 인원수를 알 수 있는 사인을 게시할 것, 모든 직원에게 위협에 대해 인식하는 것과 갈등 해결, 비폭력 대응 및 폭력에 대한 대응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것, 직원 2명을 팀으로 배치해 코로나19 예방 정책이 준수되도록 권장할 것, 패닉 버튼이나 알람 등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고 직원들에게 사용 방법을 교육할 것, 직원이 위협을 느낄 경우 직원이 탈출할 수 있는 출구 경로를 확인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KTN 뉴스 송여경입니다. 귀네 카운티 교육청은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 대면 수업 실시 2단계를 오늘부터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킨더가든과 1학년 그리고 6학년과 9학년 학생들이 교실에서 수업을 받기 위해 학교로 등교했습니다. 지난 3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디지털만으로 수업을 진행해 오다가 오늘 처음으로 열리는 대면 수업입니다. 귀네 카운티 교육청은 9월 2일부터 3단계를 적용하며 마지막 단계는 9월 9일부터 실시해 전 학년이 대면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 USCIS는 의회가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8월 30일부터 직원의 70%를 임시 휴직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인 25일 해당 결정을 되돌려 임시 휴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USCIS 측은 많은 비용 절감과 남은 예산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번 회계년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회계년도는 9월 30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USCIS 측은 비용 절감으로 인해 업무 처리 시간이 길어질 전망이라고 전하며 이후에도 정부 지원이 없을 경우 정상 운영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부산광역시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19차 세계 한상대회가 취소됐습니다. 재외 동포재단 측은 세계 한상대회 제37차 운영위원회가 코로나19의 지속과 재확산으로 인해 참석자들과 운영자들의 안전 문제를 고려 행사를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한상대회는 한국과 세계에 있는 한인 상공인과 경제인이 참가하는 한민족 최대 비즈니스 네트워크 행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 동남부 한인연합회 차기 회장 후보 등록 마감 결과 최병일 현 이사장이 단독 출마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연합회 측은 이사장이 차기 회장을 맡아온 전례가 있어 최병일 이사장이 차기 회장으로 인준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최병일 이사장을 만나 출마 배경과 중점 사업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최병일 이사장은 동남부 한인연합회 제29대 회장에 출마한 과정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사실 저도 한 5월 달쯤에 여러 가지 사정을 봤을 때에 저도 출마한다는 것이 스스로 허락을 하지 않았었어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러면은 누군가는 나와서 해야 할 텐데 걱정을 많이 하는 그런 부담감을 튀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난 7월 12일 날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직되면서 다시 또 많은 권유가 있어갖고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최 이사장은 차기 회장 임기 시 중점 사업으로 지역 한인회 복원과 활성화를 강조했습니다. 우리 한인들이 있는 데는 항상 한인회가 있어갖고서 좀 봉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에 그런 한인회를 활성화도 시키고 한인회를 복원시키는데 최대한 노력을 다하면서 또 동포들을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병일 이사장은 차세대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는 지역 한인회 존속과 발전의 근간이 되는 부분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대에서 후임자라면 우리보다도 아래 세대인데 그분들이 선뜻 자기 자신은 시간을 내 갖고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자기 경제를 이렇게 소비해가면서 하시는 분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외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 모든 우리 이민 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인사회의 구심점은 뭐 교회로 시작을 해갖고서 한인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인회가 이게 존재가 돼야만이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이제 동포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한인회가 활동을 많이 했지만 현재로 와서는 저희들의 후임자를 구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그만큼 우리 차세대를 키우지 못하는 그런. 최병일 이사장은 임원단 인선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전하며 그들과 상의해 동남부 체전을 비롯한 여러 사업에 대해 의논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 측은 다음 달 19일 온라인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거쳐 차기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며 차기 회장 임기는 10월 1일부터 2년간입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다음은 오늘의 코로나19 집계입니다. 송여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늘인 26일 오후 3시 52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598만 143명, 누적 사망자는 18만 3,139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4만 98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291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조지아주 순으로 많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주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주 보건당국의 26일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26만 590명, 누적 사망자는 5,3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2,322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50명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4,211명, 누적 사망자는 497명입니다. 귀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3,636명, 누적 사망자는 314명입니다. 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6,369명, 누적 사망자는 381명입니다. KTN 뉴스 송여경입니다. 이상으로 8월 26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